이젠 마시는 시대. 20대의 활력을 90대까지 지켜라. 남지영 원창의 알부민 2090. 알부민 복합물 무려 25,500mg 제가 직접 원편에 배합했습니다. 매일 지치고 힘드십니까? 피곤에 쩔어 지내십니까? 그럴 땐 단연코 단 하나, 바로 알부민. 남지원 원장이 직접 배합한 알부민 구원량 12,000mg도 아닌 16,000mg도 아닌 용량 폭탄 실현 무려 25,500mg 가득. 엄선된 알부민은 물론 특허 조성물질 2종까지 제가 심혈을 기울여 직접 배합했습니다. 기존보다 용량도 50% 이상 확 늘린 고용량. 시청자 여러분, 202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너무 행복한 소식을 전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순간 제가 이 멘트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울컥하는 거예요. 왜냐면 며칠간 제가 고생을 좀 했어요. 제가 고생을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팀이 모두가 다 고생을 했습니다. 아투 40만을 넘겼습니다. 근데 40만 넘겼어요 하고 새벽에 좋아했는데요. 방금 방송하려고 보니까 40만 1000이 되었습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자, 여러분 초를 꽂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기쁜 시간을 함께 하고 싶어서요. 제가 성령을 잘 못 키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자, 시청자 여러분, 초 4개 40만을 함께 축하해요. 시청자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에 아투TV가 40만까지 달려왔습니다. 어느 순간 안 될 것 같은 순간도 있었지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모여서 이렇게 40만을 넘어섰습니다. 아투TV는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정론과 그리고 바른 소식과 가짜뉴스를 잡으면서 그리고 가장 자유우파, 보수우파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크리스마스와 함께 아투TV 80만 될 뻔했다. 40만을 축하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방송 2024년 12월 24일 방송 시작하기 전에 초를 여러분 함께 후 꺼주세요. 하나, 둘, 셋. 네, 우리 PD님 케이크를 가지고 가셔서 맛있게 드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깜짝 놀라셨다고요? 사실 40만이 되는 순간을 굉장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안 올 것 같은 그날도 이렇게 오늘 다가왔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단언컨대 이제 더 좋고 더 행복한 일들이 가득할 거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요,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가 왔습니다. ICC,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코트. 뭐냐고요? 국제 형사재판소입니다. 네, 이재명을 고발할 수 있다고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이재명을 압박하고 있다는 뉴스가요. 나중에 보니까요. 미국의 소린가? 거기 말고도 다른 데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아주 못마땅합니다. 헌재 생중계 하라를 오늘 구체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기가 막힌 일들이 되게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헌재들이 횡포가 시작되었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다시 살펴보고요. 성결제 공지 연예인들이요. CIA 신고 탓인지 정말로 성결제가 사라졌다는 뉴스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덕수 지금 대행을 탄핵하겠다라고 하는데요. 27일 날 지금 표결하겠다고 합니다. 참, 근데요. 그거 힘들어요. 그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봄 대선
있을 거라고 봄 대선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만만디 콩떡입니다.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돌아오실 겁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자, 오늘의 아투 유여회의 적반하장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법무법인회 본인이 자칭 잘생긴 변호사님이라고 하시는 정준길 변호사님 모시고 오늘 아투 적반하장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생긴 변호사라기보다는 능력 있는 변호사. 능력 있는 변호사라기보다는 마음이 따뜻한 변호사. 마음이 따뜻한 변호사라기보다는 잘생긴 변호사인 정준길 변호사입니다. 무슨 말인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요. 지금 계속 들었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네, 아무튼 정준길 변호사님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여러분 제가 첫 뉴스로 사실 좀 어이없는 뉴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분노합시다. 자, 강미정 대변인이라고 있는데요. 전국의 무형문화재급 무속인들이 용산에 살 날렸대요. 근데 사람들이요, 살이 뭐야? 이러는데 여러분 자기 살을 잘라 날렸어요? 이렇게 개그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 여러분 사실은요, 살 날렸다는 용어에도 사람들이 이 용어가 뭐냐라고 하고 강미정 너는 누구냐 그러는데요. 여러분 지금요, 전국의 무형문화재급 무속인이 용산에다가 살을 날렸다. 이 내용 한번 짚어보고 여러분 이 내용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무형문화재에 무속인이 무형문화재인이신 분이 있나 봐요? 많죠? 네, 그렇죠. 많죠. 근데 그럼 무속인이 무형문화재가 되려면 살 날리는 방법도 거기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 정 변호사님 너무 이 살에 대한 개념이 너무 없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살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네. 누군가 네. 죽어라, 누구한테 나쁜 일이 있어라, 이런 아주 악담과 그런 악의를 담아서 뭔가 이렇게 화살처럼 확 보내는 이런 거를 속칭 말하는 살이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무형문화재 그 무속인들이 그 살 날리는 것도 그 뭐 조건에 해당하나요? 왜 하필이면 전국 무형문화재급 무속인들이 단체로 그것도 살을 날렸다. 자, 이 강미정은 누구입니까? 저기 조국혁신당 대변인이라고 하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화면 보겠습니다. 얼굴 좀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강미정 얼굴 좀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네, 저 처음 들어봤는데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 소속인지 우리 PD님 줄 좀 쳐주세요. 자, 진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강미정. 여기 밑에 바로 첫 줄에 사진 바로 밑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이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전국에 무형문화재급 무속인들이 용산에 살을 날렸다. 단체로. 네, 시청자 여러분. 용산의 대통령에게요.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살을 날렸다라고 하면요. 이건 사실은 대통령을 위해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요, 대통령에게는요, 대통령만을 위한 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존엄하기까지는 바라지는 않지만, 이제는 이렇게 살을 날렸다라고 해도 괜찮은 나라가 된 겁니까? 정 변호사님, 이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기사에서 중요한 건요. 살을 날린 것도 중요한데 단체로 날렸다는 거죠. 네. 우리가 형법 공부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거 불능범. 네. 그죠? 누가 죽어라고 맨날 기도를 했어요. 낮이나 밤이나 그랬더니 사람이 죽었어. 그런 경우에 내 기도의 힘으로 저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해서 만약에 형사고소가 되면 이게 처벌될 수 있느냐? 결론은 뭡니까? 불능범이다. 기도를 뭐 한 것과 죽은 것은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이유로 그건 불능범으로 처벌하지 않는데요. 무속인들이 단체로 살을 날려서 실제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갑자기 쓰러지셨어. 자, 그럼 이 사람들 형사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정 변호사님은 불능범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형법상에서 미신범을 분류해서요. 미신범은 사실은 처벌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원래 미신범은 저건 우리나라에서 무속신앙은 믿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부고에다가 이상한 걸 해가지고 현관문 앞에 던져놔도 그건 처벌할 수가 없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집단적으로 대통령을 위해하는 걸 협박적으로 이렇게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형사적으로 죄가 충분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근데 여러분 저는요 무속인들이
남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놓고 하는 걸 전 태어나서 처음 봅니다. 좋게 하는 것, 아니면은 잘 되게 하는 것, 아니면 나쁜 것을 푸는 것이 아니라 무속인들이 용산에 살날렸다라고 대놓고 말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저는 이제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첫 번째 1번 뉴스로 강미정을 소개했는데요. 2번 뉴스는 더 어이가 없습니다. 사실요, 조경태가 등장을 했습니다. 윤석열, 민주당을 살려준 엑스맨이다. 너무나 원망스럽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엑스맨이라고 얘기하고요. 너무나 원망스럽다고 이야기합니까? 자,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아니 근데 조경태는요 상황 파악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로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는데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아니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가지고 뭔가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되는데 위중교사가 무죄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쟤네들이 이제 힘이 나가지고 감사원장이랑 검사들에 대해서 탄핵을 하고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거잖아요. 중간에 지금 이만큼을 빼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민주당을 살려준 엑스맨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2번 죽이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경태는 분명히 국민의힘에 있는 현직 의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게 지금 엑스맨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김상욱을 능가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속한 당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해당 행위가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요, 황당합니다. 그런데 3번 뉴스에서 보면요, 여러분, 김상욱은 더 어이없는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회식은 늘 폭탄주로 시작해서 폭탄주로 끝났다. 지금 이게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보실 때는 지금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정 변호사님. 네. 이게 지금 돕자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까자는 얘기예요? 지금 뭐 조경태도 그렇고 김상욱도 그렇고 지만 살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까내리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을 엑스맨으로 만든 조경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1차 탄핵 때 나는 탄핵에 찬성해 그랬다가 하루 만에 나는 탄핵에 반대해 이랬다가 다시 두 번째 할 때 나는 탄핵에 찬성해 그러고 들어갔던 사람 아닙니까? 그죠? 김상욱은 누구예요? 첫 번째 탄핵 때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욕먹으니까 내가 들어간 것은 탄핵에 반대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이고 나는 탄핵에 반대했어. 이렇게 소신껏 지나는 대로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들어갔잖아요. 불과 며칠 만에. 근데 이런 자들이 대통령을 계속 까면서, 그죠? 비하하면서 자기가 살라고 하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폭탄주로 시작해서 폭탄주로 끝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요즘 김상욱이가 얘기를 한 걸 들어보세요. 여당 의원은 만찬 자리에서 대통령에게 여론을 전달하기거나 직언하기보다는 대통령이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상대방을 척결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막 지적해요. 대통령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무조건 옹호하는 분위기가 망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제가 김상욱 의원한테 물어볼게요. 니는 뭐라 그랬는데? 니는 네가 말한 것처럼 대통령에게 여론 전달하거나 직언한 적 있어? 응? 본인도 하지 않아 놓고는 마치 뭡니까? 다른 모든 옆에 있었던 같은 동료 국회의원들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저는 다시 물어봅니다. 김상욱 너는 뭐 했냐고.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오늘 약속드린 것은 분명히 이재명을 ICC에 고발하는 방법을 알아오겠다라고 했고요. 잠시 오늘 뒤에 가서 설명할 거지만 22번 ICC 국제형사재판소 홈페이지를 잠시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 지켰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요. 자, 22번 ICC. 자,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오른쪽 가장 위에 파란색 부분에서 언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D님, 그렇죠. 언어를 바꿔서요, 한국어로 바꿔서 한국어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번역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국어로 보실 수 있고요. 거기서 보시다 보면요, 저기 안에 들어가면은 신고하는 법까지 다 있습니다. 제가 찬히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에 지금 현재 계신 우리 대한민국의 재판관, 한번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PD님. 우리 현재 아니, 이거 말고요. 네.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정창호 재판관이시고요. 정준길 변호사님하고는 친구기도 하시고요. 제 친구인데 애가 저기 가 있네. 네, 저하고는 많이 친하신 분이십니다. 네, 정창호 현직 재판관이시고요. 자, 제가 확실히 ICC 전문가라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증명사진 보여주세요. 제 사진입니다. 네, ICC에 저 맞습니다. 꽤 오래된 사진인데요. 몇 년도 사진이신지도 밝히세요. 밝힐 수가 없어요. 너무 어릴 때 사진이어가지고요. 네, 예. 지금 지금 현재 제가 ICC에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저는 국제형사재판소 ICC로 박사학위를 해왔는데요. 이따가 어떻게 하면 이재명을 보낼 수 있는지, 왜 근거가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잘 준비해왔습니다. 그럼 하던 뉴스 계속하면서 왜냐면 차근히 봐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계속 하겠습니다. 자, 김상호 포탕주까지 봤는데요. 그런데 이준석이요. 남의 당에 대해서, 자, 4번 뉴스입니다. 이준석이 국민의힘 썩어서 마실 수 없는 물, 발전적 해체 선언하라. 아니, 남의 당에 대고 왜 자기가 떠듭니까? 자기의 바램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죠. 네. 자, 이재명이 있어요. 네. 이재명 범죄자잖아요.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토 세력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탄핵을 앞두고 당이 막 해체 일로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국민의힘을 떠난 사람들과 민주당을 떠날 사람들이 네. 어디로 모였으면 좋겠어요? 네. 바로 이준석이 있는 그렇죠. 이 당으로 왔으면 좋겠다라는 본인의 주관적인 바람을 네. 발전적 해체 선언했으면이라는 말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댓글에서요, 찐 고수가 나오셨네, 그러는데요. 맞습니다. 보낼 때는 제대로 보내야 됩니다. 네, 제가 오늘도 하루 종일 저기에 어떻게 메일을 쓸까를 썼다가 지웠다가 하다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오늘 알아보기 위해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단신 뉴스가 하도 황당하고 가짜 뉴스 같고 욕할 거리가 많아서 여러분에게 툭툭툭 치면서 단신 뉴스를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단신 뉴스 보고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욕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번 뉴스 보겠습니다. 김부선이요. 이재명 계엄할 만큼 또라이 아니다. 윤석열은 욕도 아깝다라고 했습니다. 왜 김부선은 툭툭 튀어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자, 이거 이재명 편드는 겁니까? 계엄할 만큼 또라이 아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한 또라이입니까? 윤석열 욕도 아깝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 변호사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쵸? 욕도 아까울 만큼 계엄하는 또라이다 이렇게 욕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제대로 욕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서 김부선 응원하시는 분들 많은데 정확하게 보시라고 저는 더 이상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뉴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기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자, 기쁜 뉴스 할 때는 제 표정이 밝아진다고 누가 댓글 쓰시더라고요. 6번입니다.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현수막을 그릴 수 있게 승리했습니다. 네, 선관위가요, 입장을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정 변호사님 소개해 주세요. 지금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것이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사전선거운동은 선거일 기준으로 해서 120일 이전엔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120일 이내에 네. 대통령 선거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거죠. 네. 아주 주관적인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완전히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편에 서서 그리고 이재명이 앞으로 대선 보궐선거에 나갈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을 비방하는 현수막 안 된다. 이제 이런 거였던 거예요. 네네. 그런데 많은 비판을 받게 되니까 선관위가 입장을 바꿨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뭡니까? 지금 대통령 보궐선거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네. 이거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네. 결론을 내린 겁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여기 이 기사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은 안 됩니다를 걸 수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120일 안에 선거 없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유효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댓글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김부선이 갑자기 선거를 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지 모르니까 줄 타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무튼 저는요, 오락가락 하는 것은 시기추만
있다. 그 외에는 오락가면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어떤 분이 댓글에요. 조중동에서 열받았는데 여기 오니까 속이 시원하다고 하시는데요. 제가 만든 유여회의 적반하장은요. 다른 뉴스에서 속 터지신 분들 다 모아가지고요. 이렇게 뉴스를 보면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서 방송을 5시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방송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은 안 됩니다가 일단 승리했기 때문에 선거안이도 뭐 우리 편이다 이러면 제가 너무 나갔나요? 하지만 선거안이도 눈치 본다. 이 정도까지는 유여의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7번 뉴스입니다.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인 권영세가 지명이 되었는데요. 30일 날 확정이 된다고 합니다. 일단 권영세 지명이 어떤 의미인지 정 변호사님 소개 좀 해주세요. 뭐 일단 개인적으로는 우리 권영세 선배님 축하드리는데 너무 어려운 일을 맡으신 것 같고 사실 지금 비대위원장한테 요구하는 또는 요구되는 역할들이 많은데 과연 그 어려운 일을 우리 권영세 선배님께서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도 됩니다. 사실 수도권의 5선 의원은 뭐 우리 국민의힘 안에 드문데 아무튼 우리 권영세 의원은 수도권 5선 의원입니다. 나름대로 뭐 통일부 장관도 했고 실력과 또 통합의 리더십을 갖고 정부와 그리고 대통령과 또 당과도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을 할 수 있는 면에 있어서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려되는 거는 과연 이분께서 그 우리 광화문 세력과 원활한 어떤 소통이 가능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걱정이 되는 면도 없지 않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뭐 법률가이고 검사 출신 선배인데 법률가이기 때문에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도 적절하게 공안 출신입니다. 공안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부부장을 하시다가 변호사로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에 입문하신 분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공안적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우리의 그 변호사들과의 소통도 상당히 원활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광화문 세력과의 어떤 그런 소통만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님 정말 우리 마음을 다 모아 자유우파 우리 보수우파의 마음에 눈물을 닦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 뉴스입니다. 윤석열 측 절차 빠르냐라는 입장에 절차 빠르다 이러니까 김형두 헌재 재판관이 처음 듣는 얘기다 이러는데요. 여러분 옛날 박근혜 대통령 재판 때 절차가 엄청나게 빠른 정도가 아니라 일주일에 4번 정도 공판이 열렸었습니다. 그건요 사실은 정말 인권 무시였던 것입니다. 자, 김형두 헌재 재판관이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는데요. 이건 무슨 소식입니까? 뭐 사실 김형두 재판관한테 물어보는 게 이상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수명 헌법재판관이 아니잖아요. 네. 수명 재판관이 헌법재판 준비를 위해서 좀 진행을 하니까 그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잘 몰라요. 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A라는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하고 있는데 저 C라는 의사 선생님한테 혹시 그 환자 얘기 알아요? 라고 물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면 되죠. 표현이 정확하네요. 예. 네. 여러분 지금 뜬금없는 이야기를 뜬금없는 사람한테 가서 물은 다음에 기사가 나와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지금 왜 말이 계속 나옵니까? 이렇게 계속 말을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김형두 헌재 재판관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는 이런 거는 우리가 좀 무시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이 기사를 보고는 정말 황당해할 거예요. 네. 아니 자기가 준비재판기일에 수명법 재판관도 아니니까 내용도 모르고 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뭐 절차가 빠르네 늦네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잖아요. 네. 지금 그나마 40년 직인 석동영 변호사님이 사실상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언론에서 제대로 보지 않았으면 당연히 처음 듣는 얘기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뉴스도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 말에 너무 집중 안 해도 될 것 같다. 놀랍다고 사람들이 하시더라고요. 놀라지 마세요. 자, 9번 뉴스입니다. 이제 이게 좀 심각한 건데요. 사실은 오늘 한덕수 대행의 탄핵에 대한 얘기가 아시아투데이 뉴스에 계속해서 속보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계속 아시아투데이에서 속보 이러고 뜨고 있는데요. 일단 박찬대가 한덕수 탄핵 절차 착수라고 했고요. 개시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 수사에 타협 없다라고 하면서요. 한 대행 탄핵 절차를 착수했는데요. 내일
모레군요. 본회의에 올리고 27일 아니지. 내일 모레 공포하고 27일 본회의에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야 특검법 헌법재판관 타협안 협상을 시작해달라고 했는데요. 자, 보세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여야 특검법 헌법재판관 타협안을 협상을 시작해달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박찬대는 바로 한덕수 탄핵 절차를 착수시켰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네. 네, 이 부분 의미 있게 설명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정치인이 대통령이 한덕수 뭐 국무총리 대행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아니고서라도 대통령이 국회 내에서 1당과 2당이 말입니다.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전혀 협의하거나 상의하고 상대방 얘기에 경청하지 않으면서 1당이 일방적으로 자신이 다수당이라는 이유로 마구마구 자기의 의안을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은, 그러면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니네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다수결 원칙만 강조해서 밀어붙이지 말고 좀 잘 상의해서 합의할 수 있는 안을 좀 가지고 와라. 더군다나 나는 지금 권한 대행인데 너희가 좀 합의를 해가지고 와야지 내가 마음 편히 통과시키지 않겠니? 라고 얘기한 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한덕수 대통령이 보인 저 모습이, 한덕수 대행. 네, 대행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보여주신 저 모습이 저는 진정한 대통령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좀 경청하는 신용, 말을 듣는 신용이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뭐예요? 사실은 국회 독재를 하고 있는 민주당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야, 우리가 다시 특검법이랑 헌법재판소 재판관 보낼 테니까 재판관 임명하고 그다음 특검법 통과시켜. 거부권 행사하지 마. 며칠 24일까지 다 정해줬잖아요. 날짜까지 정해주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를 했는데, 한덕수가 감히 권한대행인 주제에 우리 말을 무시하고 잘 협의해보라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그리고 협의를 해보라고 하는 얘기는 24일날 지금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거부권 행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너 한번 맛 좀 볼래? 너 그렇지 않아도 지금 탄핵 관련해서 방조범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으로서 방조범으로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야, 너 날려줄게. 우리 국회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민주당 무서운 거 보여줄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절차 개시 선언인 거죠. 네, 여러분 지금요. 마음에 안 들면 탄핵 외치고 있는데요. 그뿐이 아닙니다. 10분 뉴스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김문수 노동부 장관 등 내란 선동 혐의를 고발했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요. 장관뿐만 아니라 무슨 별들, 장성들도 다 줄줄이 기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노동부 장관 왜 고발됐습니까? 아니 지금 내란과 관련돼서 내란을 옹호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한 사람들을 전부 다 내란 선동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란이 진행되는 상황이래요. 지금 왜 내란이 진행되는 상황이죠? 내란이 어디 있어요? 계엄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내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계엄을 말하는 것은, 계엄은 이미 끝났어요. 근데 무슨 내란이 진행되고 있죠? 지금 뭐냐면 민주당은요,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는 유령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도 내란은 진행 중이다라는 전제하에서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내란 선동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고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장관부터 고발을 했죠. 그렇죠? 유력한 우리의 대선 후보 중에 한 사람인 김문수 장관부터 고발을 했습니다. 네. 네. 여러분 지금 분노할 뉴스가 또 들어와 있습니다. 개업날 김건희 성형외과 방문 주장에 윤석열 대통령의 친구이신 석동현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때 재미본 수법 유언비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왜 이거 꼭 성형외과 무슨 이런 걸 항상 들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너 그랬잖아라고 하면은 아니다라고 입증을 해야 되나요? 네, 정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7시간 그때 나온 거짓 뉴스 여러분들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뭡니까? 당시에 롯데호텔 37층에서 정윤회를 만나서 미래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죠.
또 다른 얘기가 뭐가 있었습니까? 롯데호텔에 가서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또 무슨 얘기도 있어요? 그 시간 안에 올림머리 하느라고 2시간 넘게 썼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아니, 보세요. 롯데호텔 37층에 가가지고 미래를 하고 거기서 보톡스를 맞고 다시 돌아와서 올림머리 2시간 하고 이러는데 7시간 안에 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7시간 안에 도저히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거기다 다 때려박았어요. 전부 다 때려박았고 온갖 소리들을 다 했는데 지금 이 김건희 여사의 성형외과 방문도 바로 그런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카더라라는 얘기예요. 지금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목격자가 제보를 했대요. 목격자가. 그죠? 자, 비상계엄 선포 1시간 전에 병원에서 나왔대요. 응? 그리고 그 병원은 2022년 7월 달에 대통령 자문의원으로 임명된 사람이래요. 목격자가 제보를 해서 제보의 신빙성을 다 확인을 했대요. 자, 그러면 비상계엄 선포 왜 1시간 전이었을까요? 왜 1시간 전을 만들었겠어요? 1시간 전에 병원에서 나와서 대통령실로 가거나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야죠. 그래서 그 과정이 뭡니까? 마지막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에 또 김 여사가 마지막에 뭔가 관여한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해서 일부러 1시간 전에 병원에서 나왔다는 또 그런 어떤 함정을 파놓은 거죠, 지금. 여러분 되게 좀 이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요. 너무 유치해요. 너무 똑같아요. 하는 게 그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게 패턴이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창의력이 없어서예요. 네. 자, 성결제 연예인들 여러분 아이유부터 시작해서 계속 다 많았는데요. 아마 15번일 것 같은데 제가 번호를 빠뜨렸네요. CIA 신고 탓인지 지금 연예인들이 싹 사라지면서 다들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댓글도 막 지우고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촛불을 동조하는 글을 썼더니 입국이 막혔다는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CIA 신고 탓일까요? 네, 정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진위 여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탄핵에 찬성한다라고 하는 연예인들 가운데 선결제, 먼저 아시죠? 카페나 이런데, 음식점이나 이런데 자기가 얼마 내고 선결제를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가서 드세요. 그리고 탄핵 찬성하세요. 라고 하면서 마치 자신이 개념 있는 연예인인 것처럼 행동한 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보고 분노한 우리 우파 쪽에 어떤 분들이 CIA에 아마 신고를 했나 봐요. 좌파와 북한에 추종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가서 CIA에 신고를 해서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 이제 이런 소문이 쫙 돌았어요. 근데 사실 그것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소문만 돈 것을 가지고요. 선결제 천명하는 연예인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 비슷한 취지의 글들을 올린 사람들이 다 글들을 내렸어요. 딱 한 사람 남았어요.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정청래. 아, 그래요? 정청래는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미국 원래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어차피 미국 못 가요. 왜 진짜요? 왜 정청래가 미국을 못 가는 줄 아세요? 몰라요. 옛날에 미 대사관의 방화 미수범으로 그때 처벌받아가지고요. 네. 미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차피 미국을 못 가니까 그냥. 난 어차피 못 들어갈 사람이니까는 자기는 전혀 거기에 눈썹 하나 끔쩍하지 않는 거죠. 정청래가요 대담하고 그래서 눈썹 하나 끔쩍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나는 어차피 지금 못 들어가는 사람이니까 거기 끔쩍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나머지들은 전부 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댓글 써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을 생중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의견에 동조하시면 여러분 박수로 저와 함께 의견을 해주십시오. 저는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을 낱낱하게 공개를 하고 생생하게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해서 그 안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쉬쉬하면서 헌법재판소 안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모르면 우리가 이제 안 되죠. 두 눈 크게 뜨고 재판소 재판 과정을 생중계하기를 저는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 여러분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 생중계를
하라라고 원하시면 저와 뜻을 같이 하시면 박수를 쳐 주십시오. 자,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사실은 며칠 전에 트랙트를 몰고 왔어요. 근데 25번입니다. 권성동 의원께서요. 남태령 시위가 아니라 난동이다. 트랙트에 붙은 구호 종북인가 그랬는데요. 트랙트에 사실은 이상한 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트랙트의 출처도 여러분 많은 유튜브에서 들으셨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이 트랙트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한 겁니까, 정 변호사님? 예, 일단은 트랙터가 말입니다. 너무 깨끗해요. 네. 우리는 농민이야. 우리 농사 짓다가 지금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대통령 관저까지 가겠어 그러고 왔는데 너무 깨끗해요. 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걔네들은 집회 시위도 안 했어요. 네. 그리고 세상에 트랙터를 얼마나 빨리 몰던지요. 한번하면 사람들이 치여서 큰일 날 뻔도 봤습니다. 네. 모든 것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 시위 수준을 넘어서서 난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사실은 형법에 말하는 소유죄에 해당할 정도의 어떤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범행을. 근데 그 트랙터에 있는 구호나 이런 것이요. 정말 이 종북이라고까지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아주 과격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그 대북 제재 해제라는 용어가 써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그 트랙터도 되게 출처가 이상하대요, 옛날에. 그래서 제가 지금 더 준비해온 뉴스가 있는데요. 저 광고 좀 하고 와야 돼요. 나가기 없기. 잠시만요. 알부민 광고 하고 올게요. 쌀쌀한 겨울 면역력 건강관리를 위해 쉽게 마시고 빠른 효과를 보는 남재현 원장의 알부민을 소개해드립니다. 알부민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혈관 단백질 성분인데요. 마시는 알부민은 근육량 증가, 면역 증진, 염증 억제에 도움 주는 로얄젤리 분만과 아르기닌, 비타민과 아연까지 들어있다고 합니다. 평소 피로함을 자주 느끼시는 분, 기력이 떨어지는 분, 술자리나 야근이 잦은 분, 도움이 됩니다. 아투TV 구독자분들에게 단독 특가 이벤트도 준비했는데요. 2박스 구매하시면 1박스 더 드리는 파격적인 이벤트도 합니다. 지금 전화 주셔서 주문해 드시고 건강관리하세요.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안 나가셨죠? 아유, 자, 여러분 23번 뉴스 보겠습니다. 탄핵 촛불 집회에 중국인이 있었대요. 네. 중국인이. 네. 중국인 조직적으로 국내 정치 집회 개입 확인을 했대요.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 변호사님 지금 이게 뭐예요? 글쎄요, 뭐 옛날 그 광우병 파동 때부터 중국인들이 조직적으로 촛불 집회 등 좌파 집회에 동원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과 의혹들이 있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제 중국인 또는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봤지만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증거들이 없었는데 요번에 이 촛불 집회에서 중국인이 나와서 자기가 스스로 뭡니까? 중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돼요? 네네. 아니 남의 나라에 와서 왜 중국인이 나와서 합니까? 그런데요. 24번 뉴스 보겠습니다. 중국 여성이 연설을 했는데요. 사실은요 여러분 중국 여성이 연설을 하고 트랙트 시위를 하는 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정 변호사님? 글쎄 왜 중국인이 와서 한국의 매국노들 쫓아내야 이런 소리를 합니까? 자기 나라에 가서 독재자 시진핑은 물러나라 이런 얘기나 하지? 예? 참. 여러분 점점 이 시위가요. 촛불 시위도 마찬가지고 트랙트 시위도 마찬가지고 누가 했는지를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2016년도 집회 때 많은 사람들이 왜 외국인이 나왔어? 라고 했었습니다. 맞죠? 외국인이 왜 국내 정세에 자기들이 탄핵을 하라 마라 합니까?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지금 트랙트 시위도 그렇고 촛불 시위도 그렇고 중국인이 아니냐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중국 여자가 나와서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저는요, 딴 건 다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니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는 외국인이 왜 촛불 시위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요, 네. 우리가 좀 자꾸 쉽게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요. 뭐예요? 이재영 목사가 한국 사람이에요, 외국인이에요? 그게 외국인이죠.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 그런데 막 와가지고 한국말 하니까 자꾸 우리 사람으로 오해하는데 그 사람이 함정을 파가지고, 우리 김 여사, 한테 뭐 이상한 백 같은 거 주고 막 그러면서 온갖 의혹들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얘에 대해서 간첩죄 여부를 사실은 조사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전부터 있는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간첩죄가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나 그런 얘기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라도 사실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번에 오늘 중국인이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지금 연단에 올라왔고,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거는 충분히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내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적어도 소유죄에 해당하거든요. 그리고 불법
시위이기 때문에 집시법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붙잡아가지고 배후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렇게 유효의 적반하장을 함께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정말 저도 기도드리겠습니다. 뉴스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저는 이 뉴스가 좀 많이 화가 나요. 18번째 뉴스인데요.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삼청동 안가를 술집처럼 개조해 달라더라 라고 제보를 했대요. 근데 여러분, 누가 제보하면 진짜예요? 아니, 누가 옛날에요, 박근혜 대통령 침대, 화장실, 온갖 얘기 다 있었는데 술집처럼 개조해 달라고 제보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이 됩니까? 소개해 주세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좀 술을 좋아한다는 것은 뭐 모든 국민들이 다 알죠. 그러니까 그러한 막연한 생각들에서 술을 좋아하니까 삼청동 안가를 좀 술 먹기 좋게 개조해 달라고 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아무런 근거 없는 막연한 추정이죠.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마치 제보를 받았대요. 제보를. 그죠? 이 제보를 받은 지 꽤 됐는데 상상에 의한 비약이라고 생각해서 국회나 언론에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 일어난 일을 보니 가능하겠구나. 과거 군사정부 때처럼 술자리 겸한 작당 모의가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뭐냐면 폭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만 대통령 안가의 특수성 때문에 사후 취재나 검증을 한 적은 없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무슨 얘기냐면요. 누가 카더라. 누가 제보했어. 카더라. 근데 검증은 안 돼. 나도 안 믿었어. 네, 근데 그 얘기를 확인할 수가 없어. 이 얘기예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요. 정말로 있잖아. 말을 뭐 이재명에게는 누가 다른 여자가 있다더라. 제보를 받았더라. 근데 검증은 안 돼. 물었더니 대답은 안 해. 이러면 돼요? 여러분, 이 카드라가 굉장히 나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서 슬금슬금 나타나서 나 제보 받았는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 저는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혐오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어떤 무당이 그러는데 누가 와서 점을 봤다더라. 비밀 보안 유지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걸 기사로 쓰는 것도 문제지만요. 자,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술집처럼 개조해 달라더라라고 제보를 받았다. 가짜뉴스가 계속 생성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이따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뭐라고요? 야,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삼청동 안가 현장 검증하자. 술집으로 개조했는지 확인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삼청동이 아니고. 삼청동 안가. 아, 그게 삼청동 안가요? 예, 삼청동 안가라고. 아, 거기 삼청동 안가였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럴 거 아니에요. 맨정신에 이런 말도 안 되는 근거도 없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삼청동 안가를 현장 검증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뭡니까? 너희 의혹이 있으니까 숨기려고 그러는 거지. 진실을 밝혀. 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제 그러겠죠. 어머, 술집 만들려고 했대. 자, 근데 왜 그걸 감추려고 하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제. 여러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슬픈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죠. 사실은요, 해마다 크리스마스 때면 대통령 내외가 함께 크리스마스 트롤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웃는 사진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정말 대한민국이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 분명히 대통령이 소속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여당이에요. 근데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대통령을 공격해요. 가짜뉴스를 만들어요. 더욱 놀라운 건 헌재에서 공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국민들은 오히려 난리쳐요. 가짜뉴스가 범람을 해도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아무도 고소장을 안 넣어요. 모두가 오상종 단장이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시의원이 해요. 시의원. 네. 여러분, 이 상황이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6월에 장미 대선 미리 보는 대진표. 16번 뉴스인데요. 6월에 장미 대전 미리 보는 대진표 이러면서요. 저 아주 신났어요. 누가 한 분 이사 간다는 얘기도 나왔었는데 자, 지금 대진표에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 대진표에 누가 나오는지는 굳이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네. 한 가지 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미 대선이 있나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네. 윤석열 대통령은 돌아오십니다. 네. 돌아오실 거고 윤석열 대통령은 곧 우리 곁으로 돌아오실 겁니다. 네. 있잖아요. 사람이 아프고 사람이 힘들고 사람이 괴로운데 정말 이게 뭡니까? 절대 그러면 아닙니다. 정말 이러면 안 됩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자켓이 이쁘다고요? 자켓도 감사합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라서요.
저는 바지도 초록색으로 바지 입었습니다. 보여주셔야 되는 바지도 거 보여드리고 싶을 정도로 바지도 초록색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힘드신 분이 있는데 힘드신 대통령 내외를 두고 대통령 선거가 곧 있을 거라고 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17번 뉴스 보겠습니다. 김재원 전 최고가 네. 홍준표 시장의 통찰력에 탐복했다. 아웃사이더 아닌 우리 당의 중심이다. 그러면서 저기 사진 좀 확대해 보세요. 저 뭐예요? 저 사진. 저 도대체 무슨 저런 사진이 있습니까? 저것도 언제 사진이 저렇습니까? 이건 좀 된 사진이에요. 과거 사진 아닌가요? 언론에서 저 사진을 썼네요. 네. 근데 저기 김재현이 저 왜 저러는지 이유 아시죠? 전 몰라요. 간단해요. 뭐예요? 자, 이제 저는 장미 뭐 대선을 포함해서 대선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자 장미 대선요? 장미 대선이 있다고 쳐요. 만약에 자 그러면은 홍준표가 출마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출마하겠죠? 옛날에 경남지사 할 때는 또 경남지사 사퇴했잖아요. 그죠? 그때는 약간 뭐 해갖고 뭐 부시장이 이렇게 대행하게 했지만 이번엔 그렇게 안 할 걸로 보여요. 자 그러면 대구시장도 다시 보선을 하겠죠. 네. 대통령 선거와 보선을 함께 합니다. 그러면 김재현은 뭘 하고 싶겠어요? 지금 국회의원도 아니잖아요. 최고위원도 하다가 잘렸어. 그죠? 지금 본인이 정치적으로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에서 이번에 홍준표가 대구시장을 그만두고 대선에 나가는 건 뭡니까? 본인한테는 천재일우의 기회죠. 어디에? 대구시장에 나가면서 발판을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대구시장 예전에 경선하고 하면서 사이가 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부를 떨어야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홍준표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이렇게 살살 이제 옆에 가가지고 눈치가 백단이거든요. 김재원이. 그러니까 지금 딱 자기가 보니까 딱 이 홍준표한테 옆에서 도와주면서 홍준표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아부를 잘 떨면 자기한테 대구시장 후보 자리가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되게 슬픕니다. 저는 대통령이 돌아오는 거에 우리가 힘을 다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이 돌아오는 거에 힘을 모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욕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대선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고 누가 대통령이 될 건지 후보에게 옆에 가는 사람이 있고, 정말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대통령을 위해서 마음을 모으는 우리 국민의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이 못 박혀 계실 때요, 옆에 있는 로마 병사들이 옷을 누가 나눌 가질 것인지를 제비를 뽑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정말 슬픕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금 모두가 이 크리스마스에 얼마나 힘드실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장미 대선 이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재명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다 모여주세요. 다 모여주세요. 크리스마스 전날,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전날 보통 무엇을 하십니까? 옛날에는요, 저도 막 설레서 했는데 올해는 그렇게 설레지가 않아요. 왜냐면 나라가 이제 걱정도 되고, 또 저는 성향이 이렇게 배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가 저는 좀 많이 쓸쓸했는데, 자, 일단 19번 뉴스를 먼저 보면서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미 국무부 이화영 대북 송금 실형에 대북 제재 이행하라고 경고장을 날렸는데요. 유엔 제재 위반한 이재명을 고발해야 된다는 뉴스가 나왔었어요. 일단 이 의미 설명해 주세요. 네, 지금 여러분들 그 이화영 대북 송금 8년 7개월인가 7년 8개월 실형받은 거 알고 계시죠? 근데 거기에 좀 공범으로서 이재명이 1심 판결 진행 예정입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죠? 누가 주범이에요? 수괴는 누굽니까? 이재명이죠. 그런데 이러한 쌍방울을 통해서 800만 달러를 북한에 보낸 행위가 유엔에서 결의한 대북 제재에 위반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이화영과 그리고 이재명의 행위는요, 유엔 결의 위반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유엔에서 이 유엔 제재를 위반했기 때문에 고발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자, 그런데요, 이 뉴스가 나오고 난 뒤에 12번 뉴스 보겠습니다.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와요. 진보 정부 집권 때 한미 동맹 훼손 우려라는 의미 있는 내용이 일단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자, 진보 정부 어디 말하는지 알죠?
한미 동맹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미국에서 갑자기 발언이 하나하나 나오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지금 워딩이 나옵니다. 정 변호사님, 의미가 뭐죠? 예, 지금 트럼프가 며칠 전에도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한반도에 어떤 정책을, 대외 정책을 할 것인가. 그렇죠? 뭐 우리는 본인의 말을 잘 듣고 우리의 의견을 듣고 뭐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북한의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고민을 할 텐데,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계속 그 주둔 비용 관련해서 이슈들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뭐 사실 트럼프의 생각은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그래서 이 미군을 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미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뭡니까? 이 진보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이 좌파 정권은 기본적으로 미군을 침략자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을, 점령군이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요. 특히 이재명이 옛날에 그런 표현 썼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뭡니까? 만약에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자연스럽게 북한과 트럼프의 아예 정상회담을 통해서 바로 평화협정이나 이런 걸로 가고,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미군 철수나 이런 문제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일단 미군이 만약에 나갔어요. 그러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미군이 와 있는 건데, 미군을 우리 진보 정권이 나가라고 하고 나갔는데도 계속 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유지돼야 되나요? 그리고 조문은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가고 나면 만약에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미군이 여기 있을 때와 비교할 때, 그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를 돕겠다고 나서겠습니까? 상당히 지금 뭐냐면, 한미 동맹이 근본적으로 훼손될 우려가 많다. 또다시 대한민국은 미군 철수 문제로 시끄러워질 가능성이 크다. 사회의 분란과 혼란이 야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건 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미국 여행은 또 가요. 미군 철수는 주장하면서 미군에게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치욕스럽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이들은 미국에 유학을 보내요.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CIA 신고되면 못 간다고 하니까 싹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걸 보고 위선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저는 그들의 말이 되게 웃기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3번 뉴스 보겠습니다. 이례적으로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 야권을 압박한대요. 이렇게 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네. 대북 제재 이행하라면서 이재명을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의미죠? 조금 지나면 저는 좌파 진영에서 미군이 과거처럼 또다시 대한민국의 정치에 관여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단계가 곧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뭡니까? 미군 물러나라. 우리는 자주 국가다. 이런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요. 왜 지금 미국이 위기감을 느낍니까? 현재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를 상당히 지금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상황에서 진보 정권이 들었으면 결국은 중국, 그리고 북한, 러시아 이런 국가들과 좀 더 친화적인 진보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결국은 한미일 삼각 동맹이 흐트러지고, 그죠? 그러면서 이 대북 제재나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고리가 풀릴 가능성이 많죠. 지금까지 사실은 대북 제재를 유엔에서 했는데 제일 많이 풀어준 데가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런데 정 변호사님, 네. 이제 이게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게 되면은 네. 어쨌거나 지금 이재명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명이 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게 단순하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계엄이 잘했다 못했다 뭐 이 문제를 떠나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현재 이 위기 상황에서 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좌파 진영에게 정권이 넘어가게 되면 정말 동북아 질서가 근본부터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대만에 지금 전쟁이 나냐 안 나냐라는 사실은 그런
큰 문제까지 사실을 겹쳐서 생각을 해보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 좌파가 정권을 잡는 건요 정말 정치적, 군사적으로, 안보적으로 큰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갑자기 이 우리가 사실은 예상했던 것보다 적극적으로 이 대북 제재 이행 요구를 하면서 이 쌍방울을 통한 북한의 800만 달러 이 지원한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미국이 들고 나오는 것을 보면 그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선거법 위반보다 사실은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여기 어떤 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인천공항에 휴일을 맞아 외국에 여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쓰셨는데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하나만 할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해서 내란이래요. 그래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 이게 뭐 체포하겠대요. 근데 여러분 지금 계엄이 끝나서 불안한 대한민국인가요? 지금 여러분 불안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다 여행 가고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다 들어오고 있고 여러분 정말 국내 정세가 어려우면요 외국인들이 입국을 안 해요. 그뿐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저녁 식사 안 하시나요? 편안하게 다들 편안한 크리스마스를 즐기고 성당도 가고 교회도 가고 엊그제 동지에는 다 절도 가시고 일상생활이 하나도 흐트러진 게 없는데 자꾸 무섭게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어쩌면 저 좌파들이 노리고 작당을 한 거짓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지금 이 대북 송금 유엔 제재 위반은요. 그냥 간과할 사건이 아니에요. 그쵸 정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그 법관 기피 신청해서 받아들여진 거요? 이재명이요. 야, 지금 판사는 이하영이랑 똑같은 생각 가지고 이미 이하영 재판을 통해서 유죄 심정을 가졌는데 그 사람이 재판하면 뻔하게 유죄인데 그 사람은 선입견이 있어서 안 돼. 바꿔주세요. 이러면서 판사 기피 신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새로 재판부가 정해져야 돼요. 그 재판부는 뭡니까? 과거 재판부와 달리 사건 내용을 모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기록을 읽어야 돼요. 기록을 봐야 돼요. 시간이 얼마나 질질 끌릴지 짐작이 가시죠? 응? 그럼 그들은 그렇게 재판을 질질 끄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안 받고 있으니까 갑자기 받은 걸로 간주한다라고 그러니까는 말도 안 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하게 되는데 뜬금없이 민사소송법상의 보충 송달의 방법에 의해서 발신 송달이 인정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결정들을 헌법재판관들이 하고 있는 걸 보면요 화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헌법재판소 재판을 생중계하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중계도 해야 돼요. 반드시 생중계를 해야 되고 뭐냐면 지금 현재 이거 반드시 또 즉시항고도 해야 됩니다. 이거 요번에 위법한 결정이거든요. 발신 송달로 송달이 이루어졌다라는 그 결정 자체가 잘못된 결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즉시 양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재 이재명이 하고 있는 이 행동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제재를 좀 걸어야 됩니다. 근데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데요. 계속 많은 분들이 유엔 안보리 위반이니까 무엇을 하냐 CIA 하자 그러는데 아닙니다. ICC가 있습니다. 제가 20번 뉴스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20번 뉴스 보여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20번 뉴스. 이거 저예요. 근데 이 최고는 계속 옛날 사진이 많이 나오네요. 네. 2015년도 사진입니다. 네, 그 당시에 한국은 ICC 소장을 배출했던 나라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ICC를 잘 활용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여러분에게 제가 인증샷입니다. 저 국제형사재판소 관련 전문가 맞습니다라고 지금 저예요, 여러분. 제가 쓴 글입니다. 한국형사정책학회 총무간사 유여애 박사 이렇게 나왔네요. 네. 네, 그래서 ICC 제소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21번 뉴스 보여주세요. 과거 북한 인권단체가 김정은 반인륜 범죄로 ICC에 고발했던 사례가 있는데요. 그때 제가 함께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2번 ICC 국제형사재판소 홈페이지를 다시 보여주십시오. 지금 이재명은요. 여기 해당되는 반인륜 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우리가 신고를 하고 고발을 할 수 있고요. 인지수사를 할 수 있도록 바로 ICC 검사에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제가 꼼꼼하게 다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정 변호사님. 네. ICC에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네. 어쨌거나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신고를 하고 고발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네.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아, 그렇죠. 지금 뭐냐면 이 ICC에 고발돼서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면은요. 네. 민주당과 이재명에 대해서 언제든지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럼요. 의심 물품에 대한 압류 조치도 가능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외국 방문이 불가능하게 된다라고 해요. 네. 그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푸틴도 ICC에서 전범으로 인정이 돼서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돼 있어요. 집행은 안 되고 있지만 전범으로 지금 재판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제형사재판소 ICC를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 제가 계속해서 하나하나 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행동하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은요, 우리의 우선 과제는 헌법재판소 생중계 하라를 계속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를 다 훑어봤는데요. 네. 제가 좋은 소식, 여러분 제 거 좋은 소식이에요. 우리 PD님 네이버에 제 책 제목을 검색을 한 번만 해주세요. 여러분이 어제 많이 도와주셔서요. 제가 225등에서 120등까지 올랐었는데요. 92등까지 올랐었는데 짠! 확대해주세요. 74등이 되었고요.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별은 없지. 갑자기 말하려니까 다시 목이 메이는데요. 7월 달에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긴 세월 동안 엄마가 투병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썼던 글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죠. 좌파들은 항상 1등을 하는데 우리는 왜 1등을 못할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기도 좋은 책인데요. 어제 여러분들이 움직여 주시니까 바로 베스트셀러를 달고 바로 74등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책 꼭 좀 한 권씩 읽어주세요.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엄마가 하늘의 별이 된 과정을 적은 글인데요. 많은 분들이 너무 슬퍼서 읽지를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정말 꼭 많이 읽어주시고요. 제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한 권 한 권 사주시면 저도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꼭 좀 부탁드립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별은 없지입니다. 제가 1등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할까요? 자, 정준길 변호사님. 오늘 아투 40만이 넘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그래도 정 변호사님도 쭉 벌써 한 달 넘게 하셨는데요. 네. 크리스마스입니다. 짧게 한 말씀 해주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에 40만 넘어서 저도 되게 기쁘고요. 40만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죠? 내년 3월 이전에 50만까지 가고 그리고 2025년 끝나기 전까지 반드시 100만 갈 수 있도록 우리 아투와 저도 함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댓글에요. 아줌마가 그렇게 잘 알면 아줌마가 신고해 박수 쳐줄게 하는데요. 저는 신고뿐만이 아니라 아예 크게 고발장부터 쓰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계신 재판관님과 거기 계신 분들 또 거기 검사가 있고 판사가 있거든요. 다 오늘 연락해볼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당연히 하죠. 칭찬해주세요. 아까 누구였지? 댓글? 저승사자. 칭찬. 박수 빨리 쳐줘요. 전 당연히 하죠. 하지만 저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잖아요.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 전날 방송을 아무도 안 보면 어떨까 걱정했는데요. 이 크리스마스 전날 이 시간에 방송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유여회의 적반하장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5시에 하지만 내일은 쉽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40만이 아니라 곧 50만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50만은 언제 되냐면 설날? 여러분 전 설날에 50만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전 설날에 50만이 될 것 같아요. 내기하시죠 저랑. 여러분 우리 설날에 50만 어때요? 그리고 아까 그 책은요. 쿠팡도 있고요. 또 교보문고도 있습니다. 많이 사주시고요. 즐거운 크리스마스가 조금 쓸쓸하다고 울지 말아요. 우는 아이들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요. 아투TV 40만 우리 함께 축하하고요. 그리고 이재명을 집에
가라 할 수 있게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영부인 김건희 여사님께 크리스마스, 그래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 댓글 한번 쓰면 어떨까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리고 헌법재판소 생중계를 계속 릴레이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법무법인회 정준길 변호사님, 그리고 우리 아투TV에 계신 모든 PD님, 그리고 본부장님, 그리고 우리 아투TV의 모든 식구들, 아시아투데이의 모든 기자님과, 그리고 회장님까지, 그리고 주필님과 논설위원님, 모두가 함께했기 때문에 아투TV 40만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높게 비상하는 아투TV, 그리고 아시아투데이가 될 거라고 믿으면서 오늘 저녁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